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환경 경영 시스템 표준은 하이 레벨 하이 레벨 스트럭처의 구조를 따른다. 하이 레벨 스트럭처가 뭐냐?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는 것은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 ISO 14001 식품 환경 경영 이 표준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경영 시스템. 우리는 경영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죠. 그 경영 시스템의 표준, 이 표준의 큰 목차가 똑같다. 이런 뜻을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우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의 모든 표준은 이와 같이 스코프, 적용 범위, 노머티브 레퍼런시스, 기준, 준고, 참고하는 기준, 텀스 앤 데피니션 용어정의,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4, 5, 6, 7, 8, 9, 10, 다 똑같아요. 모든 경영 시스템 표준은 여기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조직과 조직이 처한 상황, 리더십, 플래닝, 기획, 서포트, 지원해 주는 거, 오퍼레이션, 운영, 퍼포먼스 이벨리에이션, 성과평가, 임프루브먼트, 개선. 그래서 이런 큰 목차가 똑같다 하는 뜻으로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말을 합니다. 2015년에 이 환경과 관련된 표준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수정이 된 거죠. 개정을 해서 목차를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옛날에는 4.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4, 5, 6, 7, 8, 9, 10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영 시스템 표준은 큰 목차가 똑같다. 그런데 경영 시스템 표준이 우리가 말하는 환경 경영도 있고 품질 경영도 있고 식품 안전 경영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경영 시스템 종류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합칠 때 107가지나 돼요. 근데 107가지 표준의 모든 큰 목차가 똑같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기도 편하겠고 이 표준의 내용을 보는 사람들도 편하겠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는 틀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서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하니까 뭐 로우 레벨 스트럭처가 있느냐? 그거는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이 레벨 스트럭처는 큰 목차가 똑같고 1 밑에 1.1, 뭐 4 밑에 4.1, 6 밑에 6.1 또는 6.12 같은 소수점 요 뒤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있는 것은 로우 레벨이지. 로우 레벨. 낮은 차원에서 목차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뭐 환경은 따로, 품질 따로, 식품 안전 따로 뭐 틀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목차 똑같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요 개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 레벨 스트럭처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총 7가지입니다.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보고 좀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또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조직 상황. 회사가 처한 상황. 우리 회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알 때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걸 보여야 되죠.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네 처지를 알아. 우리 한국말로 네 꼬락서니를 알아. 이런 말을 하죠. 왜? 내가 지금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생인지 올해 졸업반 4학년인지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될 건지 아니면 회사를 취직할 건지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있다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으로 가서 더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 틀리죠. 즉 내가 처한 우리 내부적인 그 이슈가 있죠. 아, 나는 우리 집에서 그 장남
요즘에는 뭐 장남이라는 거 없이 뭐 아들 하나 딸 하나지만 그 집에서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그 어떤 그 회사를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인수받아서 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틀리겠죠. 내가 처한 회사가 처한 내부 외부 환경이 어떤지 그거를 찾아보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 회사한테 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한테 납품을 하는 사람들, 우리 회사한테 부품을 가져오는 사람들, 우리 회사한테 식품 원재료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니즈, 그 사람들의 기대사항, 그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한테 납품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식품을 만들어서 어디다 팔려고 할 때, 매매하고 그 뭐 마켓에다 주러 갈 때 이마트에 납품할 건지 홈플러스 할 건지 아니면은 동네 마켓에다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준수할 식품위생법 등등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식품 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정해야 되겠지. 어떤 협력 회사를 우리 회사가 잘 관리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잘 관리할 건지 말 건지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서울도 있고 인천에 있는데 우선 서울에 있는 사업장만 하고 인천은 안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떻게 갈 길이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인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식품이 우리 회사 식당에 와서 먹지를 않아. 그러면 식품을 잘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해서 택배로 판매해야 된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냥 식당에서 우리 물건을 팔았죠. 근데 지금은 식당에 손님들도 안 오니까 뭐 그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래서 톱 매니지먼트 사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 중요한 거죠. 기획. 우리 회사의 리스크와 기회를 늘 생각하면서 모든 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을 플래닝을 한다. 한국에 있는 화장실에서 쓰는 비데라고 있죠. 비데. 화장실 비데. 화장실 비데. 여러분들 다 집에 다 있으시죠? 화장실에 있는 비데가 미국에 수출을 엄청나게 했어요. 미국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뭐 화장지를 막 굉장히 그 코로나19 때 화장지를 마트에서 사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화장실에 화장지를 중요해. 그런데 화장지가 필요 없어. 한국에 있는 비데가 아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니까 화장지를 미국 사람들이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비데, 이 비데를 인천에 있는 공단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출했어. 왜? 우리 회사의 기회거든. 코로나 때 우리 회사는 비데를 별로 못 팔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가 있고 나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막 1년에 한 예를 들어서 100억 매출 올리던 것이 170억, 막 200억이 넘는 거야. 엄청나게 잘 팔렸어. 우리 회사의 기회가 뭔지, 반대로 리스크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협은 줄이고 리스크 기회는 올리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할 건지를 잘 하죠.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하는 요거 여기에서부터 기획이 나오는 거지.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에 비대를 만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할 일이 없죠. 미국에 또 비대를 잘 수출하면 잘 팔리겠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해관계자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필요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4항, 5항, 6항 이것이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7항. 지원을 해줘야 되지. 뭐 일을 하게끔 뭐 직원들 돈도 주고 뭐 공부도 시키고 뭐 어디 가서 이제 교육도 받으라고 하고 뭐 교통비도 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컴퓨터도 사주고 뭐 이런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죠. 그게 지원. 그 다음에 8번 운영. 실제로 뭐 그 비대도 만들고 아니면 김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김치도 많이 수출했죠. 왜 건강에 좋다고 또 해가지고 그렇죠. 해서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측정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해서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프로세스는 업무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업무 일을 그냥 업무 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 회사에서의 가치라는 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기능, 김치라는 그 맛있는 거, 냉장고 자체만이 아니고 냉장고가 갖고 있는 냉장, 냉동 기능, 비대 그 자체가 아니고 비데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씻기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아주 청결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평가를 하는 거지. 프로세스를 평가해서 돈 많이 버는 프로세스, 좋은 프로세스, 회사에 도움되는 프로세스는 자꾸 거기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너스도 주고, 그런 일을 못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로 이렇게 업무를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일하도록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성과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속적 개선을 한다. 우리 회사가 계속 매출이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이레벨 스트럭처가 기본적으로 모든 경영 시스템에 똑같은 틀을 따른다. 환경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이 처한 상황,